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자, 셀트리온 6탄 셀트리온 문화에 대해서 찍기 위해서 다시 한 편 찍습니다. 일단 8시가 조금 넘었고요. 오늘 이제 화요일 날이 저희 아파트는 분리수거하는 날이라 와이프랑 같이 분리수거를 좀 하고 왔는데, 아까 오후만 돼도 바람이 불고 굉장히 추웠는데 지금은 나가니까 바람은 그렇게 안 불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목금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 옷을 단디기 입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셀트리온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해서, 일단은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후에 좀 더 조사해서 한 번 더 보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이제 댓글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3상까지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았나? 그러고 이제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제 3상까지 하는 건 맞는데, 이제 그건 케이스마다 좀 다르게 한데, 보통 바이오 시밀러는 2상을 많이 생략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거나 아니면 3상을 대폭 축소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상까지 한다는 건 그분 지적해 주신 대로 맞는데, 이제 2상을 생략하거나 3상을 대폭 축소를 해주니까, 저는 아마 어디서 글을 읽다가 2번 진행한다는 거를 2상까지만 한다는 걸로 알고 제가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팩트를 하자면 3상까지 진행하는 게 맞고, 근데 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2상을 생략하거나 3상을 대폭 축소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를 드려서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셀트리온 얘기한다면 제가 뭐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스테이크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죄송을 하고, 제가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 전공이 그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현재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스테이크가, 제가 그게 주 본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큰 맥락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MBA를 공부하고 기업 분석이 장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을 분석을 하다 보면 큰 그림을 보는 데는 능숙한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터치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감안을 해서 봐주시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또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더 서치해서, 저는 어떤 큰 그림을 보는 정도에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이 좀 더 조사를 하셔갖고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셔갖고 투자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잘못 알려드린 건 잘못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셀트리온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에다가 조금 이제 더 서치도 해보고,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책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조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셀트리온 문화에 대해서 비교하고 싶은 회사가 아마존, 그 다음에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셀트리온 문화가 어떻고, 앞으로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은 장점이고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은지, 그리고 이런 문화들이 또 주가에는 앞으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이거는 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니까 개인적인 견해고, 여러분들은 단지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투자할 때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셀트리온 뭐 인사 담당자나 뭐 이런 분들이 보신다면 그런 문화를 또 조금씩 더 좋게 바꾸는데 제가 일조를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문화에서 가장 큰 게, 이 셀트리온의 평균 연령이 31.8세, 임원들을 제외하면 31.3세니까 거의 이제 뭐 대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제일 젊은 나이가 아닐까. 그래서
문화의 크게 두 가지 축을 보면 하나는 속도를 엄청 강조를 하는데 속도가 수반된 엄청난 실행력이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파격적인 보상을 한다. 이 두 가지로 일단 셀트리온의 문화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젊은 나이답게 그 직원들의 나이가 젊은 회사답게 직원들한테 굉장히 권한 위임을 많이 해준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실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렇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결정이 굉장히 가볍고 빠르고 단순하다 이런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회사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실행력 요게 그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예전에 경영학 중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 중에 레디 보디시하고 램 차란이 썼던 실행력에 집중해라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한 15년 전인가 뭐 요 정도 20년 전에 엄청난 그 경영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레디 보디시는 갑자기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GE의 부회장을 지냈던 인물이고 허니월의 또 CEO를 지냈었던 사람이고 램 차라는 그 당시에 하버드대 비즈니스 교수인데 그 학계 인물 중에 컨설팅을 기업 실제 컨설팅을 많이 하는 탑 5 안에 드는 그런 인물이었었거든요. 이 두 명이 다양한 기업들을 조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좋은 플랜과 좋은 기획을 갖고 있는데 왜 어떤 회사는 평범한 회사가 되고 어떤 회사는 just good 회사가 되고 어떤 회사는 great 회사가 되는지 그 차이점을 실행력 execu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그 실행력이 어떻게 회사에서 적용을 하고 그 실행력이 어떻게 그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지 그런 아마 지금 시간이 지나서 봐도 엄청난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책을 구하실 수 있다면 일독을 꼭 권해드리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 속도가 담보된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그 FDA 실사 같은 거 받을 때도 보면 그쪽에서 뭐 FDA에서 워닝 레터도 받고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 직원들이 빠른 속도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근데 FDA에게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해결해 보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FDA에서 해결해 준 제시 그 방식 말고 더 시간을 단축해서 빠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역제안해서 FDA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게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볼 때 어떤 경직된 사고나 고정된 사고에 어떤 사로잡히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의 실행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취업준비생들을 도와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기업들에서는 가장 많이 원하는 게 프로블럼 솔빙 어빌리티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인투이션 어떤 그 직관이 바탕이 된 어떤 통찰력 있잖아요.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양한 직간접 경험이 있어야만 사물을 보는 퍼스펙티브가 되게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다른 사람이 다 보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회사 내에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한 방향의 프로블럼 서빙 어빌리티만 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의 그 문제 해결 능력의 그 바운더리가 그만큼 좁아지는 거죠. 근데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 왜냐하면 다양한 직관적 경험을 가졌다는 얘기는 사물을 다양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양한 눈으로 바라보면 다양한 문제 해결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훨씬 더 풀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셀트리온 경우도 그 경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직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봐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오히려 FTA에게 제안까지 해갖고 그렇게 승인을 이끌어냈다는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어떤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한데 그 문제 해결 능력의 바탕에는 속도를 바탕한 실행력이 바탕이 됐다. 그런 부분이고 파격적 보상은 회사 직원들한테 스톡 옵션을 많이 줘서 실제 굉장히 큰 보상을 받게 한다는데 여기서 그 서정진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임원들만 스톡 옵션을 받고 그렇게 한다면 직원들이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들은 월급에다가 조금 인센티브 받는 것밖에 없고 임원들은 엄청난 스톡 옵션을 챙겨가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할 길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파격적인 스톡 옵션을 직원들한테 나눠줘서 그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열심히 일하는 그 분위기를 만든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했던 인물이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그 광고에서도 애플은 move forward, 세상을 전진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일할 당시에 정말 살인적인 일하는 시간에 물론 급여는 많이 줬지만 그렇게 본인을 세크리파이스 하면서도 직원들이 만족을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강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 세상을 향한 열정, 도전 이런 정신이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는 거죠. 엔트러프러너십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애플을 그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면서 정말 위대한 기업 중에 위대한 기업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애플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내리 8년 동안 세계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기업으로, 그 예전에는 그 페트롤 그 석유를 하는 회사들이 세계 매출 1위를 많이 달성을 했었는데 그 스마트폰 하나로 그런 정유 회사들을 모두 꼬꾸라뜨리고 8년 연속 세계 매출 1위와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바로 어떤 그 종업원들이 어떤 그 정말로 일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끌어냈던 그 패션이라고 그러죠. 그걸 끌어냈던. 그러니까 그 G를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었던 잭 웰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요소들이 다 중요하지만 직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패션. 얼마나 이 사람이 열정이 있는가. 위대한 일을 하려면 이 열정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정진 회장은 본인 자신이 그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 직원들을 뽑을 때도 그런 점들을 많이 보고 뽑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그렇게 물론 파격적인 보상도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어떤 그 파격적인 보상을 통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정말 미친 듯이 일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든다는 게 결국은 CEO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서정진 회장이 나름대로 잘 했던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패스트 팔로워였다가 퍼스트 무버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은 처음서부터 퍼스트 무버의 길을 개척한 회사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뭐 제가 셀트리온 회사에서 직접 일해 봤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가 직원들 사이에서 정글로 불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엄청난 보상을 받지만 실적이 조금이라도 나쁘면 정글에서 퇴출당하듯이 그냥 가차 없는 분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회사의 장점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좀 능력이 없는 직원이나 다른 쪽에 적성에 맞는 직원들은 걸러내고 다른 쪽으로 빨리 이직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제이웰치도 그전에는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였잖아요. 중성자탄이라고 해서 엄청난 인원 감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처음엔 욕도 많이 먹었는데 결국 그런 일들이 이제 G를 크게 성장시키는 배경이 된 것도 사실이긴 사실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에서는 뭐 제가 가깝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기업 내 경쟁을 부추기다 보니까 개인 간의 팀별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좋은 점도 있는데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직원들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렇게 부서 간에 아니면 팀 간에 협조가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약간 그걸 이름이 뭐라고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 그 부서간 이기주의 그 말이 갑자기 까먹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작용이 내부 간의 경쟁을 부추기면 사실은 그런 면이 좀 있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셀트리온은 그 책에서 보니까 그 이렇게 그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는 잘 된다 그래서 부서 간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너무 성과 지향주의적이다 보면 개인들 중에서 성과가 좀 떨어지는 분들은 굉장히 거기서 트라우마를 많이 받고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뭐 아직 정확하게 검증한 부분은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뭐 속도를 중요시하고 뭐 파격적 보상을 중요시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문화가 있지 않을까 살짝 뭐 그 문화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고 또 이제 좀 스타트업 같은 데서 작은 회사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큰 회사로 갈 때는 CEO가 가장 큰 고민들 중에 하나가 정말 창업 공신들 중에 정말 회사를 위해서 회사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발벗고 뛰었는데 회사 조직이 작았을 때는 그 사람 능력이 괜찮았는데 회사 조직이 점점 커지면 이 사람이 점점 더 큰 빅 리스폰시빌리티를 맡게 되는데 거기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많은 보상을 주면서도 회사를 결국 떠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창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식구 같고 가족 같고 정말 가슴에 한 켠을 도려내는 아픔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조직이 커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셀트리온이 이런 좋은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런 기업의 화합이나 직원들의 그런 거 상에서는 또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서치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런 그 속도를 바탕으로 한 실행력과 파격적 보상으로 하는 이런 기업 문화가 셀트리온이 여태까지 성공과 앞으로 주가 견인에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듯이 그런 성과 지향적인 문화에서 단점이 무언가 있는 걸 찾아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보완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한다면 셀트리온이 더 빠르고 더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금은 어찌됐든 사회에서 존중받는 기업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만약에 유럽계 회사를 M&A를 할 때는 그 어떤 기업 간에 포용하려는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유럽의 회사들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제대로 업적으로 품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좋은 그런 신약의 그런 거를 하면서도 핵심 인력들이 빠져나가서 결국은 그 장기적인 경쟁력에 큰 손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힌트를 하나 드리고자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손정희 회장이 알다시피 두 번의 큰 투자 성공으로 그 소프트뱅크를 세계적인 회사로 키워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야후에 투자해갖고 300억을 투자해갖고 야후의 지분을 얻은 다음에 그게 이제 한 2,000배의 수익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랬다가 물론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있긴 했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야후에 투자해서 한번 큰 성공을 거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윈이 그 관광 통역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리 양이 중국에 여행을 갔을 때 제리 양을 우연히 통역하다 만나게 돼서 본인의 사업 아이디어를 막 설파하던 과정에 제리 양이 자기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손정희를 소개해줬고 손정희가 마윈을 만나서 10분 만에 200억을 투자해서 얻은 지분이 미국에 상장하게 되면서 4,000배의 수익을 가져다주면서 그 소프트뱅크가 그전에는 일본에서 상당히 큰 기업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세계적인 큰 기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는데 여기서 손정희 어떤 일화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냐면 손정희가 미국에 이제 야후라는 회사를 300억으로 투자하기 전에 미국에 이제 컴퓨터 잡지 회사 그 당시에 미국에서 1위 하는 잡지사를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인수를 하게 돼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일본이 한창 그때 버블 경제가 나왔을 텐데 일본에서는 버블남 너무 멍청한 가격으로 인수했다 막 그런 비난이 쇄도했었는데 손정희는 비싼 돈을 내고 그 회사를 인수를 했지만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습니다. 무슨 계산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제1의 컴퓨터 관련 잡지 회사면 그 IT 관련된 회사의 정보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